안녕하세요. 책 읽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책부자입니다. 오늘은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을 읽어볼 건데요. 여기에서 챕터 1에 해당되는 전략, strategy. 그래서 경영을 하는 MBA니까 이제 경영을 하는 경영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필요한 전략들. 근데 꼭 이제 기업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저희가 저희 스스로, 나 스스로를 어쨌든 경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같이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넬슨 제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국 넬슨 제독은 상식을 뒤엎고 적의 측면으로 함대를 돌진시켰다. 전투 결과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의 손실은 22척에 이르렀지만 영국 해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놀랍죠? 이 승리로 영국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넬슨은 숫자에서 우위인 적을 둘로 나누고 싶었다. 마침 적군의 포수는 숙련도가 좋지 못했고 당일 바다의 일기가 거칠었다. 이런 상황을 활용해 넬슨은 적 함대는 돌진해오는 영국 함대를 정확히 타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대를 돌진시키는 리스크를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과 적이 혼란에 빠져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이길 수 있다. 여기에서 어쨌든 리스크를 감당한 이유는 상대가 이런 정확히 타격할 능력이 없다. 바다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빨리 판단을 내리고 리스크를 택할지 택하지 않을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던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이길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배팅을 한 거죠. 이게 좋은 전략. 이처럼 좋은 전략은 단순 명쾌하다.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적 요소를 파악하고 노림수를 좁혀서 병력을 집중시킨다. 집중. 선택과 집중. 전에 파악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주변 상황이나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판단에 근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기업 CEO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뢰를 받았다. 우리 회사의 전략 목표는 매출 2자릿수 성장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서 이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코칭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CEO가 말한 전략은 전략이 아니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는 막연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작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전략은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전략은 막연한 목표나 의지가 아니다. 함대를 측면으로 돌진시킴으로써 적을 분단시켜 승리한다는 넬슨 제독의 작전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막연한 목표, 어떻게 달성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희망사항만 얘기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 리더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할지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리더 스스로가 먼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분석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고 명확한 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에스프레소 바에서 느낀 감동에서 출발해 스타벅스를 만들었다. 맛없는 커피를 마시는 미국인들이 이 에스프레소를 경험하면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란 가설을 세우고 미국에서 작은 에스프레소 바를 열어 고객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미국인의 기호에 맞춰 진화시킨 것이 스타벅스의 출발이었다. 요컨대 가설, 데이터, 새로운 가설, 데이터로 반복되는 학습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테크닉이 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무엇만이 아니라 항상 왜, 그리고 어떻게를 생각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상 의식하면 전략의 일관성이 생긴다. 자, 여기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죠. 먼저. 그 다음에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전략의 일관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전략이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테일과 일관성이 떨어지면은 그 하나의 이렇게 점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럼 계속 흩어지고 여기서 계속 흩어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면서 좀 힘들죠. 결과를 내기가. 그래서 충분히 진단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가설 데이터, 새로운 가설 데이터 이렇게 뭔가 실천하고 다시 플랜을 짜고 하지만 내가 집중할 것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나쁜 전략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최초의 안은 시안일 뿐. 사실을 확인하고 철저히 재검토해서 약점을 도려내고 모순점을 찾아내 시안을 타파할 때 비로소 좋은 전략이 탄생한다. 르메트는 머릿속에서 현자와 가상의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스승으로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스승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를 의식하며 대화한다. 이렇게 하면 많은 힌트가 담긴 정확한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객관적으로 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평상시에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객관적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스승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그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좀 객관적이고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해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은 문제를 진단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도출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좋은 전략. 대부분 기업들은 상품이 많이 팔려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취한다. 하지만 공급이 증가하면 희소성이 사라져 고객과의 교섭력을 잃고 만다. 부가가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공급 부족 상태인 변이 희소성을 만들어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게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책에서 말하는 거는 항시 모든 부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예시는 다이아몬드의 예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희소성의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정해서 다이아몬드를 되게 희소하고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는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자신의 부가가치, 희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제 객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 기업, 내가 낸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과대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기업이 아니면 리더가 이제 그 희소성을 파악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부가가치를 요거는 읽었고 그 다음에 공짜가 아니지만 공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역시 하나의 게임 전술이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뭐 예를 들면 1 플러스 1 같은 거죠. 그쵸? 1 플러스 1, 2 플러스 1 같은 그런 거가 이제 제일 간단한 예시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호텔 투숙객에게 레스토랑 할인권을 주는 것은 숙박, 식사라는 별개의 게임을 여기서 연결을 잘 했다는 거죠. 연결. 하나의 범위로 확장시킨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공짜처럼 느끼게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래에도 당신을 먹여 살릴 진짜 강점을 찾아내라. 핵심 기술과 고객의 이익이 강력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핵심 기술도 필요하고 내가 고객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고객이 나로부터 우리 기업으로부터, 우리 회사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과 고객의 이익이 만나는 접점에 핵심 역량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히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장의 열쇠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히트 제품을 만드는 거. 요것이 성장의 열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경영 자원이 포함되는 거죠. 기업이 가진 인재, 능력, 스킬, 노하우 등을 합친 것이 경영 자원. 인재, 능력, 스킬,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독보적인 기업일수록 다른 기업이 흉내내기 어려운 독자적인 경영 자원을 갖게 마련이다. Managing Resource.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에서 VRIO 프레임워크가 도출되었다. 다음 4가지 판단 기준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개념이다. 네, 자, 이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가치가 있는가, value. R은 희소성, rarity가 있는가. 그래서 모방 불가능성, inimitability, 조직적인 체계, organization. 그래서 요건데 기업의 진정한 강점. 자, 강점을 체크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죠. Four questions.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며 모방하기 어렵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경영 자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진정한 강점을 위해서 4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전략 중에 경영 자원의 일부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면은 가치를 느끼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유의 강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고유의 강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가게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이게 가게 것은 독보적이다. 이 가게 것만은 독보적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유의 강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방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특유의 노하우, 연구 개발, 경험, 시행착오가 축적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자, 이런 것들이 쌓여야 이제 어쨌든 브랜딩이 되는 거죠. 나아가 조직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이런 기업의 강점은 지속 가능한 고유의 강점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고유의 강점이 되면은 브랜딩이 되면서 브랜드,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 이런 게 된다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체계가 또 있었잖아요. 그 가치도 있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원들 이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기업이. 그래서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고도 체계적으로 일한다. 이 부분도 필요하겠죠. 강점을 판단할 때 흔히 아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자사의 강점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자, 실수 첫 번째는 판단할 때 판단의 실수죠. 첫 번째는 강점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과대평가하는 거죠. 역시 흔한 실수 중 하나다. 어느 기업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특징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하는 것은 그 강점이 될 수 없다. 모두 하는 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강점이 되기가 힘들고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경쟁사들도 다들 그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걸 하면은 결국에는 가격 경쟁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힘들어요. 그 기업끼리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면 점점 낮추면서 어쨌든 단가가 수익이 나지 않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에 셋째, 진짜 강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점주가 주방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해보니 간판 파티시에 별달리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직원들만 분주하게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이 모습만 보고 점주는 일이 잘 돌아가게 되지 파티시에가 농땡이를 친다고 판단했다. 점주는 인건비가 비싼 간판 파티시에를 해고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간판 파티시에는 기존의 케이크 만들기 업무는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직원 교육 그리고 새로운 메뉴 구상에 힘을 쏟고 있었다. 파티시에가 떠나자 직원들도 하나둘 가게를 그만뒀고 그 결과 케이크 맛이 점점 떨어졌다. 충분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 파티시에 그 리더가 점주가 이제 어떻게 판단의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관찰을 해야 했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히 강점을 도출해보는 거. 그래서 이제 회의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관찰도 하고 이게 맞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눈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좋은 직원이자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 사람이 나가면 또 좋은 사람들도 같이 나가게 돼버리는 엄청난, 사장한테는 엄청난 큰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